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제 본선에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후보 캠프 공보단장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끝났어요 경선이? 그러면 어제 그 경선이 끝나면서 이제 제 임무도 끝난 거죠. 그럼 캠프 해산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선 캠프가 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본선에서도 공보단장 맡으세요? 아, 그건 모르죠. 저 본선 캠프는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구성했던 경선 캠프와는 달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짜가지고 아하. 아무래도 후보와 또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한 2, 3일 내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선 캠프는 임무가 아주 시원하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해산. 예, 그렇습니다. 예, 압도적인 승리를 하셨으니까. 야, 이 수치가요. 89.77이면 거의 90인데. 예. 뭐 국민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시 후보는 뭐 다른 당이가 그렇다 치고 예.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선 득표를 제쳤다. 야, 이건 사실 대단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보수 신문이 예. 오늘 일면 머릿 기사로 뽑은 제목을 보니까 예.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에요. 아, 조선일보라고 밝혀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역대 후보 득표를 보면 예. 15대 대선 경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78.04%, 예. 노무현 대통령이 7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57%였고요. 예. 말씀하신 박근혜 당시 다른 당이지만 이분이 83.97%였는데 이거보다 높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하나 주장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다. 예. 이러면서 어대명에서 아하. 9대명으로 예, 이렇게 명칭을 이제 규정해 왔는데 예.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살짝 그 비꼬는 것 같은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경계하는 예. 그런 것이었는데 예. 어제 이 경선 수치로 2대명이다. 이대명이요? 예. 이게 제가 무슨 자만하거나 이런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엊그제까지 예. 어대명 9대명으로 이렇게 돼왔다면 이대명 이번 대선은 이재명. 아,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뭐요? 왜 그러냐면 예.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예. 이것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국민선거인단이라고 그러죠. 100만 명의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한 그 여론조사 투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보니까 89.2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이제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 재외국민 투표가 90.32%인데 예. 숫자가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제 입장에 주장하는 것은 이 당원 투표만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 투표도 예. 결과적으로 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자만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이만큼 국민도 또 당원도 예. 동일하게 12.3 불법 비상계엄이 만든 이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 의견 일치하고 있고 가장 이재명 후보가 예. 그것에 접근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 정도의 압도적인 수치로 후보가 선출됐으니까 이제 본선 가면은 집토끼의 누수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후방이 튼튼하니까. 네. 자, 그런데 의원님 앞서 이제 말씀하셨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조선일보 오늘 일면 헤드라인이 네. 저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칭찬의 의미도 있지만 돌아보면 이면에는 경계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같은 조선일보 3면 이 정치면 헤드를 보니까 의원님 보셨겠지만 당선된 행정 입법 무소불위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당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대통령 되면 행정도 장악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다 임명하고 그러면 누가 과연
저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그건 않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 어떤 보수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이 뭐냐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꾀했을 시에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런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국민 여론을 분산시키거나 하는 이런 예. 어떤 태도를 취했던 언론들이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다. 이걸 이재명이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내란 세력들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당원 득표만 90%가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그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한 것이긴 하지만 예. 거기에 무당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층들의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이런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국민을 이렇게 결집하게 만들고 단합하게 만든 것이지 그것을 왜 우려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상황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가장 민주적 리더십으로 새로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역사적 책임감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런 어떤 내란 과정에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물타기하고 정쟁화하고 해왔던 이 본인들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 할 일이지 지금 상황에서 아직 때를 모르고 철질하는 줄 모르고 아직도 이런 어떤 말씀들을 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하던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어쨌든 독주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증명이 됐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87 체제가 좀 지난 체제이긴 하지만 예. 아시아존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인정받던 민주 헌법 체제였는데 예.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나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문제이고 제도가 좀 미비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민주적 철학과 가치 공동체 의식에 기반해서 운용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어제 이제 당선 수락 연설 네. 봤는데요. 네.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통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내란 종식, 적폐청산 이런 게 아니고 네. 통합이거든요. 예. 통합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예. 지금 작가님이 써주신 원고에 보니까요. 통합이 14회, 희망 13회, 진짜 대한민국 10회, 민주주의 9회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의 페북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 없는 몇 가지 단어가 있다. 타도, 윤석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 이런 단어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정치적 탄압이나 보복 이런 것을 넘어서 그리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이런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5년 안에 해야 될 일은 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3년을 빨리 회복하고 세계 선도 국가로 가야 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수락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인 정치 보복 이런 것은 없다. 그건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경수 후보 등이 주장을 했지만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이 소위 내란 세력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전 공보단장이세요. 캠프가 어제 그렇습니다. 해산됐으니까 예. 이제 당에서 캠프 본격적으로 꾸리잖아요. 예. 아직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선 캠프 꾸리는데 인선의 코드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론의 관심은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갈까? 아. 김동연 전 후보하고 김경수 전 후보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저를 기준으로 들면 예. 저를 뭐 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렇죠. 청와대에서 첫 대변인과 국민 소통수석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비명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의 대표인 이상 한 번도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재미있게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번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친문 혹은 비명은 아닌데 먼명 출신인 뭐 박수현 등을 뭐 기용했다.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어쨌든 것들을 통해서 국민 통합적 이미지,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가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계파들이 있다면 설사 있다면 그것들을 잘 포용하면서 이 통합 캠프를 꾸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 경선 캠프의 특징이었는데 이번 본선 캠프에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친소 관계보다는 정확하게 필요한 능력 또 헌신하고자 하는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넓게 기용하되 그런 친소 관계보다는 능력 위주로 하겠다. 아마 그런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당 얘기 좀 해볼게요. 상대당 경선에 이제 매치업 최종 후보가 누가 되냐 이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국민의힘 2차 경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별로 재미없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도 민주당 경선이 흥행이 안 된다라고 저쪽에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민주당 경선이 왜 흥행이 안 됐습니까? 호남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좀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모든 주자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승전 전부 다 이재명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당 경선이 조금 흥행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재명이 흥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올라올 것 같습니까? 후보님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권 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1% 정도는 많아 보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야당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진심으로 같이 수레이 두 바퀴처럼 가야 될 세력이 필요한데 적어도 이 시대의 정신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올라오셔서 그런 어떤 시대 내란을 함께 종식하고 탄핵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두 바퀴 수레로 정상화되는 정치가 정상화되는 그러한 어떤 구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외 한독수 권한대행 이 30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기사 30일 내일 모레입니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한독수 권한대행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시잖아요.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한독수 대행이 내란의 과정에서 취한 태도가 모호했고 내란의 공범 내지는 내란의 방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독수 대행이 출마하는 이유는 그래서 본인이 받고 있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수로 나옵니까? 이런 원론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한독수 대행이 무슨 뭐 경쟁력이 있다거나 뭐 두려워서라거나 그런 취지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건 아니다. 출마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가 웃기는 이야기고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원론적 상식적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제 만약에 출마하면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뭐 반명 빅텐트 쳐서 뭐 단일화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원로들 보니까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거기다가 이낙연 전 총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다 민주당 원로들이거든요. 구민주당에
뭐 지금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들이 지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아니 정대철 원정 회장은 오늘 이번 주 초에 뭐 만난다는 건 얘기 나오고 손학규 전 대표 글쎄 뭐 그분들의 뭐 판단이나 행보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 역사에 쉽게 얘기하면 물레방아가 있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큰 물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결이 역사의 물레방아를 한 바퀴를 돌리고 역할을 하고 흘러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크게 뭐 그럴 리도 없으시겠지만 설사 그러신다 하더라도 주목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쨌든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선거법 재판 걱정은 내일 교통사고 날지 걱정하는 수준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이거 어떤 이것은 의미죠? 경선 후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님의 질문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저도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월 10일과 11일 대선 본선 후보 등록일이죠. 그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어떤 다른 결론을 낸다면 대선 후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을 대법원이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대법원의 쿠데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5월 10일 이전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별로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법률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뭐 완전히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상대 측의 반발을 엄청나게 일으킬 거고 또 반대의 어떤 결론을 낸다면 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어떤 해소하고 대법원이 최고 권위의 법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공보단장이었던 전 공보단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